자, 23번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등기 신청권이 없는 자가 신청하여 이루어진 저당권 등기는 그 설정 원인 사실이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박스 실체관계에 부합. 실체관계에 부합하여도 무효다. 틀렸네요.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무효다. 틀렸네요. 다시 한번 등기 신청권이 없는 자가 등기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실체법상의 실체관계가 부합하다고요. 그러면 어차피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말소시키지 않고 그대로 살려서 뭐가 된다고요? 유효. 그래서 힌트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이 말이 힌트예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말이 나오게 되면 어디로 가버린다고요? 유효. 그게 힌트입니다. 실체관계에 부합했다라고 하는 말이. 예. 그래서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1번 질문이 바로 틀렸습니다. 2번 등기명인은 뭐예요? 등기부에 현재 이름이 올라 있다는 거죠. 예. 등기명인이 동일한 이중의 보존 등기했다. 한 사람 앞으로 보존 등기가 2개 돼 있다. 그러면 선등기는 무조건 유효고 후등기를 뭐 한다고요? 무효입니다. 보존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도 뭐가 된다고요? 무효다. 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해도 무효. 자, 세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 원인과 절차가 적법하게 맞춰진 것 추정된다. 이 3번을 뭐라 그래요? 등기 추정력이라 그래요. 3번을 뭐라 한다고요? 등기 추정력. 등기 추정력은 적법 원인과 적법 절차에 따라 등기되어 있다고 믿어줄게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은 등기 추정력이라 불러요. 4번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 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효합니다. 요거를 4번을 뭐라 부릅니까? 은닉행위라 부릅니다. 뭐라 부른다고요? 은닉행위. 지금 실제 하는 행위는 뭡니까? 증여. 앞에 봐요. 증여라고 돼 있어요. 다시 봐요. 거기 4번에 뭐라고 시작했어요? 증여. 증여해 놓고서는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서 매매 계약한 것처럼 꾸몄죠? 예. 그러면 매매 계약은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고 등기는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살려서 뭘로 간다고요? 증여로 보아서 뭐가 된다고요? 유효.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을 뭐라 부른다? 은닉행위라고 하고 은닉행위는 뭐가 된다고요? 유효. 자, 지금 증여를 했습니다. 증여를 해서 증여세가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증여라고 안 하고 매매다 이렇게 이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그 아버지로부터 자식한테 이렇게 넘어간 것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이거죠. 그랬을 때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통정 허위 표시에 해당돼서 뭐가 된 것이고 무효고. 왜? 가짜 계약이니까. 그런데 등기가 왔으니까 등기를 살려서 증여는 그대로 유효하니까 증여로 봐서 뭐가 된다고요? 유효다. 그래서 이 등기는 결론이 뭐라고요? 유효. 그래서 거기 매매라고 기재하였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는 뭐가 된다고요? 유효하다. 이렇게 된 행위를 뭐라 부른다고요? 은닉행위. 은닉행위라고 부른다 이거죠. 잠깐만, 이게 어디 있는지 자꾸 못 찾아서 뒤적뒤적 하는데, 자, 그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지금 저쪽 어디에 그 말을 써놨냐면 14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8조 통정의 표시에 의해 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자, 거기 14페이지 맨 밑에 7번을 보세요. 맨 밑에 7번에 은닉행위 보이세요? 네. 거기 7번의 은닉행위 증여로 보아서 등기가 뭐가 된다고요? 유효. 매매는 뭐가 됐다고요? 무효. 그 얘기예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효가 되는 겁니다. 자, 5번 갑니다. 5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 가등기 박스.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법률 관계가 존재한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 원래 등기에는 등기 추정력이 있죠? 예. 근데 등기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 중에서 가등기가 등기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죠? 가등기는 뻥카다. 그래서 등기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표제부 등기도 등기 추정을 인정하지 않지요? 예. 표제부 등기도 등기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등기의 원인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추정해 주질 않아요. 자, 그래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뻥카다 이런 소리고요. 맞는 겁니다. 24번. 자, 24번은 안 풀었나요? 풀었습니까? 바로 갈까요? 혼동에 의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채무자 갑소의 토지 외에 을이 1번 저당권, 병이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병이 토지 소유권을 갑으로부터 상속을 받으면 병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상속을 받게 되면 빚과 재산이 다 넘어온 거죠. 빚과 재산이 다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혼동으로 뭐 한다고요? 소멸합니다. 병의 저당권은 소멸하는 거 맞네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채무자 갑소의 토지 위에 을이 1번 저당권, 병이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을이 갑소의 토지를 양도받으면 을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자, 이 경우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혼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할게요. 채무자 갑소의 토지 위에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 갑소유 토지 위에다가 지금 을이 1번 저당권, 을이 1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병이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병이 지금 2번 저당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2번 저당권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을이 갑소유의 토지를 양도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을이 지금 이 갑의 토지를 양도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도받았으니까 지금 채권에 의해서 지금 양도를 받은 거니까 소유권이 넘어왔네요. 소유권이 넘어왔으면은 지금 소유권하고 저당권이 혼동으로 인해서 저당권을 날려야 되는데 이걸 날리게 되면 2번 저당권이 순위승진하죠. 순위승진을 막기 위해서 본인의 2번 저당권이 1번으로 넘어왔다 경매를 집어넣게 되면 자기가 재산상 피해를 입게 때문에 그래서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1번 저당권은 혼동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데 소멸한다 라고 했으니까 2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자, 3번 갑이 가지는 지상권 위에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을이 지상권을 취득을 했다. 지금 보니까 갑이 가지는 지상권이 이렇게 있고 이 지상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을이 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을이 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을이 이 지상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저당권자가 이 지상권을 취득했다는 거죠? 누가 취득했다고요?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취득해 버렸다 이런 거예요. 지상권을 취득하면 을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그러면 저당권하고 지상권하고 남게 되면은 지상권만 살리면 되고 저당권은 필요가 없죠. 자, 여기 잠깐만 보세요. 지금 저당권자가 뭘 흡수했다고요? 지상권을 흡수했습니다. 그럼 지상권을 이용하는 것이고 이건 담보권이니까 담보권이 필요가 없고 이 뒤에 그 다음에 을의 저당권 뒤에 뭐 거리적거리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상권하고 전세권이 두 개가 한 사람 앞에 들어왔으니까 저당권은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이 일어났다라는 거니까 맞고. 자, 그 다음에 4번 갑이 가지는 지상권 위에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자, 그래서
갑이 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그 위에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똑같이 지금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병이 지상권 위에 후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지상권에 대해서 병이 지금 후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상권 하나에 저당권이 두 개가 걸렸네요. 지금 지상권 하나에 저당권 두 개 걸렸습니다. 병은 지상권 위에 후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을이 지상권을 양도받더라도 을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지금 저당권자 을이 요 지상권을 양도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상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이 저당권을 날리게 되면 병의 후순위 저당권이 순위 승진하게 됐죠. 순위 승진을 막기 위해서 역시 또 본인의 이익, 여기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 경우에 혼동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이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4번 맞고 5번입니다. 갑소유 토지 위에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상권 위에 병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을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면 을의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지상권 뒤에 저당권이 걸려 있는 거죠. 예. 그래서 5번은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을의 지상권은 누굴 위해서 소멸하지 않는다고요? 제3자 병을 위해서 혼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맞는 말이고. 자, 25번입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1번 기억. 건물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지 않더라도 건물 부지에 대한 점유가 인정된다. 이 기억번호 완벽하게 외우셔야 돼요. 이 판례는 지금 아주 자주 물어보는 판례인데 지금 이 건물에 점유자가 있습니다. 자, 점유자 그랬으니까 이 건물에 전세권자가 이렇게 있는 건지 아니면 임차권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세권자, 임차권자가 목적물을 현재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건물 부지에 대한 점유권, 이 건물 부지에 대한 점유권은 누구한테만 있느냐 그랬더니 건물주만이 이 건물에 대한 부지 점유권을 인정한다 이런 겁니다. 이 건물주가 실제로 점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건물 부지에 대한 점유권은 누구한테 준다고요? 건물주. 그래서 이 점유자에게 건물 부지에 대한 점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판례가 그래요. 자, 그래서 거기 기억법입니다. 건물 소유주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부지를 점거하지 않더라도 건물 부지에 대한 점유가 뭐 한다고요? 인정된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점유하고 있는 자가 건물 부지를 점유하는 게 아니고 건물 소유자만이 건물 부지에 대한 점유를 인정한다. 이런 판례예요. 그래서 이 기억권 완벽하게 좀 외우셔야 됩니다. 이 판례는. 자, 니은번 갑니다.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했다. 패소하게 되면 패소한 때라도 뭐가 되죠? 타주 점유.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악의 점유자는다. 확정되면 뭐가 되는 거라고요? 타주고 악의 점유자는 언제부터요? 소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 점유자다. 니은번 틀렸고 디귿번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그래서 머슴의 자식은 머슴이고 타주를 상속받으면 뭐가 돼요? 타주 상속됩니다. 그 다음에 리을번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고 무과실까지 추정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추정되는 건 5개라 그랬나요? 자, 5개. 어떻게 5개가 추정되다 그랬어요? 선의 점유, 그 다음에 자주 점유, 그 다음에 평온 점유, 그 다음에 공연 점유, 그 다음에 계속적 점유. 요렇게 5개가 추정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추정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뭐 하지 않아도 돼요?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입증 책임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무과실 점유인데 무과실 점유는 추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누가 입증을 해야 돼요? 점유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무과실 점유는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점유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리을번 무과실 점유로 추정한다 그래서 리을번 틀렸고, 그 다음에 미음번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자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했다.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것을 점유의 병합이라 그랬나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자, 예를 들어서 갑이 6년을 점유했다. 그 다음에 이걸 팔아서 을이 다시 6년 점유했다. 그 다음에 팔아서 다시 병이 왔는데 병이 8년을 점유하고 난 다음에 앞에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합산해서 20년의 점유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앞사람의 전 점유자의 점유 기간을 승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점유뿐만 아니라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으니까 미음번은 맞습니다. 틀린 것을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니은하고 리을입니다. 그래서 3번 틀렸네요. 자, 26번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에 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기억.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는 그 점유의 기초가 된 권원의 성질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정해진다. 그래서 자주는 어떻게 점유하는 거예요? 소유의 의사로. 타주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없어요. 그런 객관적 권원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객관적 권원은 뭐라 그랬나요? 계약서에 나타난다. 매매 이렇게 계약서에 써 있으면 자주점유고, 전세권, 임차권 이렇게 써져 있으면 타주점유로 가는 거죠. 기억 맞고 니은번 자주점유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나 반드시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소유권이 있다라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니까 니은번도 맞습니다. 자주점유의 뜻이 물어본 거네요. 디귿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권원, 새로운 권원이 뭐죠? 매매.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야만이 타주에서 자주점유로 전환됩니다. 맞네. 리을 타인의 토지임을 알면서가 뭐예요? 악의. 무단으로 소유의 의사로, 그러면 악의의 무단점유자입니다. 악의의 무단점유자,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면 자주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타주입니다. 타주. 그 다음 미음번 점유자 측에서 점박스 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였다가 패소를 하는 경우에 자주점유에서 자박스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이거 점자죠? 예. 점자는 타주점유로 전환되지 않고 자주점유가 번복되거나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 본다고요? 점자입니다. 그래서 미음번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비읍번입니다.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본권의 소를 제기해서 승소한 경우에 그 점유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승소하게 되면은 뭐로 넘어간 그러면 소유자가 할 때 소박스 잡으세요. 다시 한번 비읍번의 소유자의 소박스. 점유자를 상대로 본권의 소를 제기해서 승소된 경우에 점유자는 타주할 때 타박스입니다. 타주로 점유한다. 그러면 소타가 나왔죠? 그럼 미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점자 소타 다 나왔습니다. 소타. 소유자가 소를 제기해 가지고 승소하게 되면 점유자의 점유는 타주로 점유되는 거니까 소타입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리을하고 미음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1번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적법한 점유의 권한을 가졌다. 박스 적법한 점유의 권한. 이 적법한 점유의 권한이 뭘까요? 거기다 써보세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겠습니다. 적법한 점유의 권한이 뭐라고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그래서 점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의해서 적법한 점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익비를 지출했습니다. 가질 경우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법리가 적용된다. 그러면 틀릴 뻔했습니다. X입니다. 자, 그래서 그 지문이 굉장히 잘 틀리는 지문인데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에서 자, 이런 겁니다. 갑과 을이 법률행위를 했습니다. 법률행위를 했으니까 계약을 했다 이거죠. 계약을 하고 이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되면 대법원 판례가 뭐라고 규정하고 있던가요? 소유권 이전 등기된 즈음에 동시에 못 넘어간다. 점유, 인도도 같이 넘어갔다. 다시 한번 등기가 넘어갔으면 그날 못도 같이 넘어갔다고요? 점유, 인도도 같이 되었다. 이렇게 추정을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등기와 점유가 넘어갔는데 한 달 됐는지 6개월 됐는지 1년 됐는지 2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됐습니다. 자, 무효 취소가 되면은 소유권이 자동으로 백해갖고 매도인에게 돌아온다 그랬어요. 무효 취소가 되면 이걸 뭐라 본다고 했어요? 소유권의 복귀, 유인성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점유하고 있는 이 점유자가 목적물, 점유 목적물에 대해서 돈을 들인 게 있단 말이죠. 돈. 그래서 비용을 들인 게 있어요. 그럼 비용 상환 청구권이 문제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필요비 들어간 거하고 유익비 들어간 거하고 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은 선악 불문하다 그랬나요? 선이 악이 불문하고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선악 불문하고 인정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만약에 점유를 하고 있는데 점유자가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점유를 했다. 정당한 권한입니다.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여기서 정당한 권한은 뭐라 그랬어요? 지상권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임차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에서 비용상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다 따로따로 두고 있나요? 두고 있잖아요. 지상권에서는 필요비는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고 유익비는 달라고 할 수 있죠. 전세권도 필요비는 달라고 못하죠. 뭐만 달라고 했어요? 유익비. 그 다음 임차권은 필요비 달라고 할 수 있고 유익비도 달라고 두 개 다 달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경우에 비용상환 청구권에 대해서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는 무효 취소가 됐을 때 적용을 하는 거고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에 의한 비용상환 청구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래서 거기 20절 1번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에 적법한 점유의 권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에 의해서 지출했을 때는 점유자와 회복자의 법리를 적용한다가 아니라 적용되지 않는다. 이 법리가 적용되는 게 아니고 지상권에서는 지상권에 의한 비용상환 청구권,
그 다음에 전세권은 전세권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 임차권은 임차권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이 따로따로 다 규정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적용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거기 1번 지문 굉장히 학생들이 잘 틀리는 지문입니다. 적용된다가 아니라 적용되지 않는다예요. 않는다. 굉장히 잘 틀려요, 이 지문을. 그 다음에 2번 유익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 유익비는 뭐 건물에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든가 또는 토지에다가 진입도를 사놓았다든가 이런 게 이제 유익비인데 가치 증진이 현저한 거죠.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하나요. 점유자의 선택에 따라서 지출액이나 증가액은 점유자가 아니라 돌려받을 사람 누가 해야 돼요? 회복자의 선택입니다. 점유자의 선택이 아니라 회복자, 돌려받을 사람의 선택에 따라. 2번 틀렸고 3번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함으로, 여기서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면 타인에게, 여기서 타인은 누구예요? 회복자. 타인, 회복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왜?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하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타인, 회복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4번 선의의 점유자라 하더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패소 판결과 동시에 뭐가 돼요? 타주. 패소한 경우에 패소 판결 확정 이후에 과실은 반환해야 된다. 패소 판결 자 여기 한번 봅니다. 자, 소를 제기해 가지고 소를 제기한 것은 5월 1일 날 소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 7월 1일, 8월 1일, 9월 1일, 10월 1일, 자 10월 1일 날 패소 판결이 났습니다. 자, 패소 판결이 나면 여기 있는 이 점유자, 지금 이 사람이 사온 곳은 매매로 사왔단 말이에요. 매매로 사와가지고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 사람이 하던 점유는 무슨 점이에요? 자주 점유고, 자주 점유가 사왔다면 뭐가 추정되는 거예요? 선의 점유가 추정을 받아요. 추정받는 거 5개인지 알고 있죠? 아까 했으니까 여기 써졌네. 여기 5개 추정되고 있어요. 자, 추정이 되고 있는데 지금 패소 판결이 났으니까 선의 점유에서 패소 판결 동시에 뭐로 바뀌었다? 타주 점유였고, 그러면 패소 판결이 났으니까 소 제기된까지 소급을 해서 여기서부터 뭐로 본다? 악의의 점유자가 됩니다. 악의의 점유자가 되면 과실 수취권이 있다 없다? 없다. 과실 수취권이 없으니까 소가 제기된 때부터 6월 1일, 7월 1일, 8월 1일, 9월 1일, 10월 1일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한 사용이 월세 차임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가봅니다. 4번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는 패소 판결 이후부터 과실을 반환하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소 제기 이후부터. 소 제기된 이후부터 5월 1일부터 과실을 반환해야 되는 겁니다. 틀렸고 5번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 박스 책임 있는 사유,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됐으면 임차인, 박스 임차인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는 손해 전부를 갖다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 임차권이 있다고 오신했다. 임차권은 타주예요, 자주예요? 타주입니다. 다시 한번 임차권은 소유의 임차권은 타주란 말이죠. 그러면 타주하고 악의의 점유자는 어떻게 물어내야 돼요? 전 손해배상입니다. 전 손해배상에서 임차권은 타주점이니까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5번이 맞게 됐습니다. 자, 28번 주의토지 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토지의 분할 및 일부 양도, 거기 박스 쳐볼까요? 분할과 일부 양도, 거기까지 분할 및 일부 양도. 분할 및 일부 양도의 경우에 무상의 주의토지 통행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포위된 토지 피통행지의 특별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승계인이 누구라 그랬죠? 매매, 증여, 교환으로 취득한 사람을 특별승계인인데 이 특별승계인에게는 유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뭐로 바뀐다고요? 유상. 지금 거기 일부가 분할이 되거나 양도가 됐어요.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1000평짜리 토지가 있는데 지금
1000평이나 되는 큰 토지가 있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500평씩 나눠서 쓰기로 했습니다. 500평, 500평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누기 전까지는 1000평 당시였을 때는 공로에 접했지만 분할로 인해서 일부 분할하거나 일부 양도로 인해 가지고 이쪽 여기가 갑이 쓰기로 하고 을이 쓰기로 했으면 을 쪽에서는 공로에 접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통로를 개설했을 때 이때 분할자, 직접 분할자와 직접 양도자 사이에서는 이 통로 개설을 하면 뭐가 된다고요? 무상인데 이걸 을로부터 병이 사갔다 이거죠. 매매로 사갔다. 매매나 증여나 교환으로 사갔으면 병을 특별 승계인인데 이 특별 승계인은 뭐가 된다고요? 유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1번 특별 승계인에게는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말이에요. 요 1번이 정답이 되게 잘 걸리기 때문에 1번을 꼭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2번 갑니다. 주의 토지 통행권을 이를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면 당연히 소멸한다. 그래서 주의 토지 통행권은 통로를 개설한 건데 그게 필요성이 없으면 소멸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당의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충분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면은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된다.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된다는 말은 새로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맞고. 네 번째, 통행지 소유자는 주의 토지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 그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맞습니다. 자, 5번에 명의 신탁자에게도 주의 토지 통행이 인정된다. 그럼 틀리고요. 명의 신탁자에는 주의 토지 통행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29번. 자, 29번에다 별표 2개 치고요. 취득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다음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취득시효 기간의 완성 전에 박스, 부동산의 압류 박스, 압류라든가 가압류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 시효 중단의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랬는데 압류나 가압류는 시효 중단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압류, 가압류는 시효 중단의 사유가 될 수 없다. 자, 1번 지문이 틀렸고요. 2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지 토지, 이 국공유지 토지의 점유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가 고지한 것만으로는 거자가 빠졌네. 부가 고지한 것만으로는 바로 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판례가 그래요. 판례가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세 번째, 시효기간의 만료 전에 등기 명의인이, 그 전에를 박스 치세요. 시효기간 20년을 채우기 전에 등기 명의인이 변경됐다. 변경되어도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자, 지금 이런 건데요. 갑의 토지가 있는데 이 갑의 토지에 대해서 을이 지금 취득 시효를 갖다가 진행 중입니다. 자, 취득 시효를 진행 중이다. 그랬으니까 아직 20년을 채우지는 못했다는 소리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4년, 15년, 16년, 17년 됐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 사이에서 시효가 진행 중인 중간에 토지가 예를 들어서 정엔타 매매로 팔렸어요. 팔려서 등기가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정 앞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갔다 하더라도 이 시효가 을의 시효가 중단된다, 중단되지 않는다.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단되지 않기 때문에 18년, 19년, 20년 채워가지고 을은 시효 완성을 가지고 지금 새로운 소유자가 된 이 정을 갖다가 등기 명인이라고 합니다. 등기부에 이름 올라갔으니까 등기 명인. 이 등기 명인에게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으니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네요. 자, 그래서 다시
그래서 거기 3번 다시 시효기간 만료 전에 등기 명인이 변경되어 변경되어도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 거 맞습니다. 중단되지 않으니까 새로운 등기 명인에게 시효를 계속 진행시켜서 그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단 이렇게 하면은 시효가 중단됩니다. 정의 등기 명인이 지금 을한테 내가 새로운 주인이 됐으니까 지금부터 월세를 내세요, 사용료 내세요, 이렇게 돼버리면 시효는 중단됩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되면 시효가 중단된다고요? 새로운 토지 소유자가 을한테 지금 내가 이제 땅 주인이 됐으니까 지금부터 나한테 땅세 내세요, 지료 내세요, 차입 내세요 이러면 시효는 뭐가 돼버린다고요? 중단돼 버려요. 그때는 새로운 소유자가 토지 점유자인 을한테 내가 새로운 주인이니까 지금부터 나한테 월세 차입 내세요라고 하면 시효 완성. 자, 그러면 사용료 차입 내세요라고 하는 순간 을은 뭐가 되냐면 타주 점유자가 돼 버리죠. 월세 차임을 내는 순간부터 뭐가 된다고요? 타주가 되면 자주가 아니잖아요. 시효 완성하려면 소유의 의사로, 그럼 자주점유하고 평온 공유해야 되는데 타주로 넘어갔기 때문에 시효가 중단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사용료 지료 내란 말이 없는 이상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사용료 지료라는 말을 내란 말이 나오지 않는 한 시효가 중단된다, 중단되지 않는다, 중단되지 않아요.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근데 저 토지 소유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 사용료 내라고 하겠죠? 사용료 내라고 하겠죠. 바보가 아닌데. 그 다음에 4번 시효 이익의 포기 의사를 원인 무효인 등기의 등기 부상의 소유 명의자에게 표시하였다고 하여 효력이 표시하였다고 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등기부상에 갑이 올라 있는데 이 사람이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 지금 등기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라고 등기 청구권을 갖다가 포기하겠다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효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 겁니다. 자, 지금 거기 원인 무효의 등기 부상 원인 무효의 등기 부상의 그 소유자라고 돼 있죠? 4번 다시 한번 보세요. 시효 이익의 포기 의사를 원인 무효인 등기 부상의 등기의 등기 부상의 소유 명의자에게 표시하였으면 그 효력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등기 부상의 소유자가 뭐라고요? 원인 무효자래. 원인 무효자. 자, 그래서 발생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 되겠고 5번 국유재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국가와 국유재산 대부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 전에 밀린 점용료를 변상금이라는 목적으로 납부한 경우에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라고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0번입니다. 을은 갑소유의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음을 이유로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틀린 것은 1번 을이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곧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맞네요. 자, 여기 한번 봅니다. 지금 시효가 완성이 됐답니다. 자, 점유자가 시효를 완성시켰어요. 시효가 완성이 됐는데 시효 완성자도 이게 자기 땅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토지 소유자한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기가 미안스러워서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매매로 자기가 점유하고 있던 토지와 그 다음에 건물을 팔고 점유 이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무한테 해줬다라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무한테 매매로 팔았다. 물론 본인은 등기는 없으니까 등기는 안 주고 점유만 이전해 줬습니다. 점유만 이렇게 이전해 줬어요. 그러면 점유를 이전해 줬다고 해서 지금 시효가 완성된 이것이 소멸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시효가 완성됐으니까 등기청구권이 발생했고 이 등기청구권은 채권 청구권입니다. 채권 청구권은 몇 년에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10년. 그러니까 점유를 넘겨줬다 하더라도 10년 살아있어요. 등기청구권이. 그래서 소멸시효에 의해서 바로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1번 봅니다. 을이 점유를 상실했다. 팔았으니까 점유가 상실됐을 거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곧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몇 년 살아있다고요? 10년 살아있습니다.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자, 2번 갑니다. 갑이 병에게 그 토지를 처분을 하고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면 잠깐만 지금 시효가 완성된 상태입니까? 문제상으로 예. 자 그럼 이겁니다. 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가 시효 완성 이후에 매매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특정인 병한테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시효 완성자 을은 좀 소유권을 넘겨받은 이 3자에게 등기 말소하고 나한테 등기 넘겨달라라고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이유니까. 예. 자 그래서 2번 갑이 병에게 그 토지를 처분하고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시효 완성자고 취득 시효 완성을 가지고 병에게 제3자 병에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맞네요. 3번 갑이 병에게 그 토지를 처분하여 이전 등기를 해준 후 동그라미 다시 토지 소유권을 회복했다. 자 이겁니다. 팔았는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소유권이 다시 본인에게 갑에게 넘어왔어요. 갑에게 넘어오면 을은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돌아왔기 때문에 병에게 그 토지를 처분하여 이전 등기를 해준 후 다시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갑이 소유권을 회복했어요. 을은 시효 완성자 을은 갑에게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3번이 틀렸고 답이 됐습니다. 4번 갑이 병에게 그 토지를 처분한 후 동그라미 을이 그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유를 다시 20년을 점유한 경우 을은 병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이거를 제2 취득시효 완성이라 그래요. 자 여기 다시 볼게요. 지금 20년 이 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병한테 매매를 팔아서 넘겨오고 등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 땅은 지금 현재 병 땅이죠. 자, 다시 한번 시효 완성하고 난 다음에 토지를 지금 병한테 팔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 땅은 누구 땅이라고요? 병 땅이죠. 병의 토지예요. 병의 토지를 을이 다시 20년 점유했다는 겁니다. 20년 점유했으니까 다시 제2 취득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론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론상으로. 그럼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병이 을한테 내가 주인이니까 사용료 내세요라고 하면 시효는 바로 중단돼 버리죠. 예. 이론상으로 4번 다시 이 병의 땅을 20년 점유해갖고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5번 만약 갑이 취득시효 진행 중에 병에게 그 토지를 양도하고 여기서 중요한 건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진행 중이면 20년을 못 채웠다는 소리죠? 못 채웠어요. 못 채운 상태에서 병에게 양도하고 등기해 준 경우에 그 후에 을의 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을은 병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중간에 팔았으니까 완성되기 전에 팔았으니까 그럼 이거하고 똑같단 말이죠. 중간에 정한테 넘겼는데 정한테 중간에 넘긴 게 아니라 누구한테 넘겼다고요? 병한테 넘겼다. 언제? 시효 완성되기 이전에. 그럼 똑같단 말이죠. 이전이면 시효를 완성시켜서 병한테 등기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31번 첨부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자 지금 첨부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요. 첨부는 세 가지를 말해요. 그래서 지금 부합, 그 다음에 혼화, 그 다음에 가공,
이렇게 세 개를 묶어 가지고 첨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31번 첨부에 관한 첨부에 관한 순서 옳지 않은 거 1번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은 지상권자 소유로 본다. 맞네요. 지상권자가 보통 30년, 15년, 5년 쓰다 보니까 자기가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은 지상권자 소유로 보는 거 맞아요. 자, 그럼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해서 거기다 건물 지을 수 있죠? 그 건물 누구 거예요? 지상권자 거잖아요. 자, 두 번째 완성된 건물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은 별개로 독립된 부동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완성된 건물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 거 맞습니다.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저당권 설정 이후에 이후 동그라미 부합한 물건에 대해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음을 약정할 수 있다. 자, 잠깐만요. 지금 저당권 설정 전후 불문하고 전후를 불문하고 부합물과 그다음에 두 번째 종물 그다음에 종된 권리 여기에까지 미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 전후 불문하고 미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나요?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합물과 종물 종된 권리에 미치지 않는다라고 배제 특약이 가능하고요. 더 나아가 이걸 등기하게 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이 가능합니다. 대항이 가능해요. 그럼 거기 지금 문제상으로 뭐라고 줬냐면은 저당권 설정 이후에 부합된 물건에 대해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음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약정은 특약이에요. 특약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자, 4번 봅니다. 부동산에 부합되어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한 경우에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했으니까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질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소멸한다. 그리고 소멸하고 보상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소멸하고 뭘 해야 된다고요?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틀렸네. 그래서 동산을 목적으로 된 질권은 보상을 하고 소멸해야 됩니다. 소멸하지 않는다 틀렸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첨부에 의해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부동산과 동산이 지금 부합을 했다. 그럼 누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부동산 소유자.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부동산 소유자는 동산 소유자에게 뭘 해야 된다고요? 보상을 해야 된다 이거죠. 소유권은 부동산 소유자가 갖되 보상을 해야 된다. 그러면 보상을 하고 요 동산에 걸려 있는 질권을 소멸시키는. 자, 그래서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네요. 자, 32번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공유부동산이 공유자 1인이 단독 소유로 등기된 경우에 다른 공유자는 그 등기에 전부의 말소를 갖다가 청구할 수 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상태인데요. 갑을병 이렇게 돼 있는데 지분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지분이 각각 돼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앞으로 이걸 갖다 지분을 몽땅 다 옮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독 소유로 바뀌었다는 거죠. 단독 소유를 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갑이 이 단독 소유로 돼 있는 등기 전부의 말소 단독 소유로 돼 있는 단독 소유로 등기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부 말소 청구 안 된다. 왜 안 되냐? 그랬더니 병의 지분은 유효하죠. 어떤 건 유효하다고요? 병의 지분은 유효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뭘 청구해야 돼요? 갑과 을의 지분에 대해서 말소 청구하고 돌려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전부에 대한 말소청구는 안 돼요. 그래서 다시 공유부동산이 공유자 1인이 단독 소유로 등기된 경우에 다른 공유자는 등기 전부를 말소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그럼 누구 거 빼고 돌려달라고 해야 돼요? 당신 지분 빼고 나머지 지분의 등기는 말소 청구해서 돌려달라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부 말소 등기 청구는 안 되네요.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 중 일부를 다른 공유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지분 처분에 관한 공유자 간의 약정은 각 공유자의 특정 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라고 하는데 이거 당연히 승계되지 않습니다. 이 판례가 되게 2번 판례가 되게 어려운 판례인데 이게 지금 만약에 그 판례 보면 이런 말이 있는데 갑을병 중에서 지금 갑과 을이 지금 이 공유물을 갖다가 사용을 하고 병은 공유물을 가서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특이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정한테 이 지분을 팔았습니다. 지분을 갖다가 양도를 했어요. 그랬으면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 이 특약까지 다 승계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거 승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아니 지분에 의해서 사용 수익권이 보장을 해야 되는데 보장되지 않는 특약이 돼 있는데 그것까지 승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지분권을 침해한 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다시 보세요.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 중 일부를 다른 공유자에게 양도하기로는 지분 처분에 관한 공유자 간의 약정은 각 공유자의 특정 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승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거 틀렸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수인을 수탁자 박스칩니다. 수인을 수탁자로 하는 부동산 명의신탁이 유효한 경우에 수탁자 상호 간의 소유 형태에는 단순한 공유관계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맞네요. 그래서 3번이 맞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지금 해놨냐면 갑이 신탁자인데 이 신탁자가 부모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있어요. 그래서 을, 병, 정 자식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자식들에게 수탁자를 갖다가 각각 다 수탁자로 줘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자식들한테 다 수탁을 다 맡겼어요. 이렇게. 왜 한 사람한테만 맡기면 이 자식이 홀랑 팔아먹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한테 팔아먹었다 쳐봅시다. 그러면 수탁자가 팔아버리면 이 무는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소유권 취득해버리죠. 다시 한번 수탁자가 부동산을 갖다가 누군가에게 매매로 처분을 해버리게 되면 제3자한테 넘어간 것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못 팔아먹게 하기 위해서 혼자서 한 사람한테만 해놨을 때 팔아먹기가 용이한데 이렇게 병정한테 다 수탁자를 주게 되면은 공동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명이 혼자서 팔아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혼자서 못 팔아먹는단 말이지. 다시 보세요. 수인을 수탁자로 했다. 지금 여기 을병정 여러 명이니까 수인 맞네. 수인을 갖다가 수탁자로 하는 부동산 명의시탁 약정이 유효한 경우에 수탁자 상호 간의 소유 형태는 단순한 무슨 관계라고요? 공유다. 그래서 못 팔아먹게 하기 위해서 어느 1인이 못 팔아먹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는 단순한 공유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3번 지문이 맞습니다. 4번 공유자 중 1인이 그 지분의 범위 내에서 공유물의 일부를 특정해서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은 이는 유효한 처분행위다 그랬는데 지금
공유자들의 지분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를 특정해서 지금 갑이 예를 들어서 여기를 갖다가 뭐 병한테 증여를 하면서 네가 여기를 써라 이러면서 특정을 해서 여기를 증여를 했다라고 했을 때 아니 갑의 지분은 3분의 1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이 전체 다 미치는데 특정을 해가지고 증여를 해버렸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증여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한 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효한 처분행위다. 그럼 특정한 부분을 특정을 해가지고 증여한 것은 유효한 처분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분이 전체 다 미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특별히 쓸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자, 이번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유물의 과반수 지분권자는 그 물건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를 점유하는 다른 공유자에게 공유물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걸 갖다가 점유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판례 변경이 돼서 없다죠. 예. 대신에 점유하는 자한테 뭐 하라 그랬다 그랬어요? 그 지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라 그랬습니다. 뭘 청구한다고요? 부당이득 반환. 부당이득 반환이 뭐라 그랬나요? 지료 차임 월세 내라. 내 지분만큼 지료 차임 월세 내라.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다. 인도 청구는 안 되고 자 판례가 인도 청구는 안 된다. 인도 청구는 안 되고 대신에 뭘 할 수 있다고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은 내 지분만큼 지료 월세 차임 내라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방해 제거, 방해 배제, 방해 제거 배제는 제거라 그래요.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내 지분이 침해받고 있으니까 방해 제거로서 치워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 청구는 안 되고 방해 제거 아니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인도 청구는 안 되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3번만 맞는 내용입니다. 자, 33번입니다. 가불병이 엑스토지를 각각 4대 2대 1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나왔습니다. 기억, 을이 이 갑병과 협의 없이 엑스토지 지상에 Y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병은 을에게 엑스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인도 청구 안 된다 그랬죠? 여기 여기 뭐라고 써놨어? 인도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인도 청구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맞네요. 인도 청구가 안 되니까 대신에 뭐 하라 그랬어요? 여기 써놨습니다. 뭐 하라고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든가 내 지분만큼 월세 내라. 아니면 방해 배제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 청구 안 된다. 그래서 판례 변경된 부분에 관한 문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기억 맞는 겁니다. 니은번 을과 병으로부터 엑스토지를 임차한 정은 이에 동의하지 않은 갑에게 임대차에 대해서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지금 을과 병으로부터 엑스토지를 갖다가 임차했대요. 그러면 을하고 병하고 지분을 합치니까 3인가요? 그러면 과반수가 안 돼요. 과반수가 안 되니까 과반수 지분권자 갑에게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임대차는 사용수익 관리권이기 때문에 과반수 지분권을 결정이 되니까 을, 병을 합쳐도 과반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 효력을 갑에게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고요. 디귿번 갑이 엑스토지를 개량하기 위해서 단독으로 정과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 비용을 갑 자신이 전액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슬롯이 자릅니다. 을과 병 역시 정에게 그들의 지분에 상응하는 공사비의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면 틀리게 됩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시험 문제 나오면 잘 틀리는 판례 문제가 되겠는데요. 지금 공사 계약을 좀 누구하고 누가 했어요? 갑하고 정이 했죠? 그래서 갑하고 정이 공사 계약을 했고 지금 공사비를 누가 주기로 계약했어요?
갑이 주기로 했습니다. 갑이 이 공사비를 주기로 했어요. 문제는 갑은 과반수 지분권자죠. 과반수 지분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반수 지분권자가 지금 공사비를 지불하기로 했으니까 을과 지금 을과 병, 이 을과 병은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 정한테 공사비를 내는 게 아닙니다. 그럼 누구한테 내야 될까? 을과 병은 갑한테 공사비를 내는 거예요. 누구한테 공사비를 내는다고요? 갑. 지금 갑하고 정이 이 공사 계약을 했단 말이죠. 거기 문제상으로. 그래서 계량한다 그랬습니다. 계량하는 행위는 관리 행위에 들어가나요? 네, 계량 행위는 관리 행위예요. 그러니까 과반수 지분권자가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계량하기 위해서 단독으로 정과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비를 갑 자신이 전액 지불하기로 약정했다면 을과 병은 그 공사를 하는 사람한테 내는 게 아니라 갑한테 공사비를 내는 겁니다. 갑한테. 예, 그래서 여기 정한테 공사비를 내는 게 아니라 갑한테 공사비를 지분 범위 내에서 공사비를 갑한테 내는 거예요. 정한테 내는 게 아니고. 예. 자, 그 틀렸고요. 그다음에 리을입니다. 갑을 병이 엑스토지를 구분 소유하는 경우에 갑의 공유 지분 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해소가 되어 각자의 단독 소유로 분할되었다면 그 근저당권은 단독 소유로 분할된 토지에 집중된다. 그러면 틀리네요. 자, 지금 갑이 지금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 지금 근저당을 설정했다고 돼 있죠? 근저당 지분 범위 내에서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봅니다. 공유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공유물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지분이 지금 4로 지분이 지금 4를 갑의 지분이 4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40%에 해당되는 이 지분이 어디 있는지 공유물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릅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근저당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할을 했습니다. 지분 비율에 따라서 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을 때 이 부분을 갖다가 갑이 쓰기로 했다라고 했을 때 갑이 분할받은 토지 위로 근저당권의 효력이 집중된다. 전체에 미친다. 전체에 미치죠. 왜냐하면 분할하기 전에 근저당권의 효력은 이 공유물 전체에 미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분할됐다고 해서 분할물 위로 근저당권이 집중되는 게 아니라 공유물 전체에 미치는 겁니다. 전체에 미치는 거니까 분할된 토지 위에 집중된다는 말은 틀리게 돼요. 그래서 거기 기억만 옳게 됐습니다.